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5시 뉴스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독일의 미술운동을 이끌고 있는 제로전 전시회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포항에서 열었습니다. 제로전 소개와 함께 포항시립미술관 10년의 발자취를 짚어봤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독일 제로재단의 3년의 제의 끝에 설치 조각 영상작품 48점을 가져왔습니다. 제로는 독일의 철강도시 뒤셀도르프에서 태동한 국제미술운동,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없음, 제로로 규정하고 전쟁이라는 인간의 폭력적인 이중성을 고발하고자 기존의 전통미술과 결별한 급진적 미술운동입니다. 제로 작가 작품은 빛이나 움직임과 같은 비물질적 재료와 스틸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스틸아트 뮤지엄을 표방하는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부합합니다. 또 지진을 겪은 포항의 상처를 예술이 치유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로재단 측이 흔쾌히 아시아 최초로 포항 전시회를 결정한 겁니다. This exhibition in Korea is the first time that the Zero movement has this big show in Asia, and Zero was an art movement started at the end of the 50s in Düsseldorf and spread it out over Europe. 2009년 개관한 포항시립미술관은 백남준, 장두건 특별전 등 98차례 전시회로 2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난 그래도 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게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사회에 쫓아갈 때는 돈에 많고 경제적인 부에 대한 게 평가됐다면 지금은 문화의 시대니까. 시립미술관은 5차례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 경험을 살려 박물관 소장품을 도심 공간으로 확대하는 아트웨이 프로젝트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술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미술관 문턱을 더욱더 낮게 가고요. 다양한 미술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미술관. 포항 시승격 70년, 미술관 개관 10년을 기념하는 제로 특별전은 내년 1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러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극동지방정부 간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액 248억 달러 중 극동지역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법률과 행정의 장벽을 낮추자고 러시아 주 정부 측에 제안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업의 북방 진출을 돕기 위해 북방 진출 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르 지역에서 러시아 콩 생산의 50% 이상을 수확하는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일만항을 유통 거점으로 삼고 사할린 지역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포항에서 가공 유통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까지 정부 예산 378억 원을 들여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장기 임대용지 50만 제곱미터를 조성합니다. 임대 전용 산업단지는 최장 50년간 기업의 값싼 임대료로 산업용지를 빌려줘 기업의 토지 매입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7,360억 원을 들여 600만 제곱미터 규모로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올 연말 1단계 290만 제곱미터가 준공됩니다. 정의당 포항시위원회는 환경부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 용광로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데도 포스코는 그동안 방법이 없다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우롱해왔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경상북도는 포스코에 사전 통보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포스코가 그동안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시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무시하고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면피성 발언과 경제를 볼모로 오히려 지역사회를 협박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물 관련 산업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 개발에서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합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물 관련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는 실증화 시설입니다. 물산업 기술과 제품의 개발부터 성능 실험, 기술 인증, 해외 진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시장 규모는 약 7천억 불이 넘어서고 매년 4%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5만 제곱미터 터에 2,900억 원 가량을 들여 조성한 클러스터의 절반 이상은 기업들이 입주한 집적 단지입니다. 국내에 흩어져 있던 물 관련 기업들이 본사를 옮겨오거나 제2공장을 지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품 성능 시험장이 곁에 있어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수처리 자재를 하시는 기업들은 가장 힘든 것들이 이 시설들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성능을 이제 인정받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 물산업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서 지난 5월에는 물기술 분야 인증과 검증을 맡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유치가 확정돼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대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대구가 헌신하겠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로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은 24개로 분양률이 45%에 그치고 있어 기업 유치를 늘리는 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진 피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정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매월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150여 명입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옥산서원 등 한국의 서원에 대해 보존과 관리 그리고 활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까지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누리집 등을 공동으로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해 5년마다 보존과 관리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원이 소장한 기록유산들을 목록화해 오는 2023년에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역에서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경주초등학교 앞에 말하는 교차로 알림이 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소리와 LED 화면으로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을 표시해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게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 등이 있지만 스마트 알림 시설이 더해지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물차주는 포스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 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해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포스 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1,800여 곳 중 87%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